중학교 1학년 능률김 2과 부문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계 곳곳의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문법을 재미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내용 중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품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8개의 품사를 기억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8가지 품사를 한번 다뤄봤고, 오늘도 본문 중에 다양한 품사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를 품사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품사가 8가지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match는 경기라는 명사이겠고,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것이죠. 바로 뒤에 보니까 음식은 음식인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이 부분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고, 음식이 또 명사인 것이죠. 그리고 begin,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은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여기에 첫머리에 있는 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사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더 같은 것들을 우리 문법용어로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자로 끝나는 거니까 품사에 해당될 텐데, 왜 이 관사는 팔품사에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팔품사 중에서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 중에 하나로 관사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관사라는 것이 항상 명사랑 함께 쓰이고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것이니만큼 별도의 품사로 아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품사로 불러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팔품사로 부르든 구품사로 부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문법에서는 일단 8가지 품사를 기본으로 알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자가 들어가는 품사들은 추가로 별도로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자가 들어가는 품사들은 주로 기본 팔품사를 도와주거나 보조해주거나 또 그것의 하위 분류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가지 품사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도 중학교 문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운 또 문법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어,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라고 했었고, 그 단어를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석을 해봤다, 그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문장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 성분을 영어로는 sentence componen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품들, 덩어리들이라는 뜻이겠죠? 문장을 이루는 데는 몇 가지 굵직굵직한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덩어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짧게 표현할 때는 S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보통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행동의 주체, 또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 상태의 대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주어이죠. 주어는 문장의 맨 첫머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어와 함께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술어를 영어로는 predicate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짧게 지칭할 때는 알파벳 P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술어이고,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 품사로 따졌을 때는 동사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고요. 짧게 줄여서 표현할 때는 O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의 행위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은 직접 목적어, 또 동작의 수혜자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간접 목적어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목적어는 해석을 할 때 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목적어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목적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의 덩어리가 바로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어를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짧게 줄여서 표현할 때는 C로 표시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보어니까 이 보자가 보충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완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보어이기도 합니다. 이 보어에는 또 주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목적격 보어로 나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덩어리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덩어리가 수식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수식어를 영어로는 modifier라고 합니다. 짧게 줄여서 표현할 때는 M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품사에서도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도 문장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없어져도 문장을 만드는데 크게 영향은 없는 덩어리, 이런 부분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물론 문장을 만드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성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접속어는 우리 품사로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나머지 성분들하고는 독립되어서 떨어져 있는, 보통 우리 품사로는 감탄사 같은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분입니다. 그런데 접속어랑 독립성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고,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면서 항상 쓰이는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요 정도까지만 알고 또 문장에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이 정도로 중학교 문법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었던 한 문장이 있죠. 단어별로 품사를 뜯어보는 것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똑같은 문장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앞머리에 주어가 등장하니까 여기에도 아니나 다를까 주어가 있죠. The match부터 the food까지 맛있는 음식들 사이의 경쟁, 경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begin 부분이 서술어이고, 그리고 now 같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은 modifier, 수식어이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장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Italy has about 350 different pasta dishes. 이탈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술어 동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면 약 350가지의 다른 파스타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째로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봤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품사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 문장을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선생님이 문장을 분석할 때 다양한 기법들을 쓸 텐데, 그 중에서 품사로 얘기할 때는 무슨 사자로 얘기할 것이고, 문장 성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어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문법 용어에서는 항상 혼재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자로 끝나는 말이든 어자로 끝나는 말이든 그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문법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오늘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본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인 동사, 이 동사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Come and enjoy the Food World Cup. 와서 and 즐기십시오. 방금 여기에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come이라는 동사와 오른쪽에 있는 enjoy라는 동사를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을 동사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명령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이 문장은 오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라는 의미겠죠. 음식 월드컵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들. 역시 hello 같은 것들은 우리 품사로 감탄사에 해당하고, 감탄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콤마로 분리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I'm at the Food World Cup right now. 저는 지금 음식 월드컵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네요. 일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I 같은 것을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죠. 인칭을 말해주겠습니까? I는 화자이니까 1인칭 그리고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m였죠. I am이라고 써도 될 텐데 보통 이런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나오면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축약할 때 쓰는 기호가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콤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apostrophe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apostrophe를 다양하게 만날 텐데 보통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봤던 것처럼 축약형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있고, 하나는 소유격을 만들 때 쓰는 것도 apostrophe입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면 의 이런 것을 표시할 때 apostrophe에다가 s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뭐뭐의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럴 때 쓰는 것도 apostrophe입니다.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푸드 월드컵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푸드 월드컵을 대문자로 쓰고 있죠.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고유명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 right now에서 right도 부사이고 now도 부사입니다. 부사는 뭔가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죠.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now라고 하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화자가 있는 장소가 이 푸드 월드컵에 있습니다 라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 장소와 함께 언제 있냐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ight now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사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ight 였습니다. 그리고 8가지 품사 중에서 이 at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전치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전치사는 명사 같은 덩어리 앞에 놓이는 것이 주로 전치사인데,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at을 쓰게 되면 특정하고 구체적인 장소, 그 장소를 마치 어떤 한 지점처럼 콕 집어서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전치사 at이었습니다. People are tasting different foods from all around the world. 사람들은, 이 부분이 우리 문장 성분으로 주어에 해당합니다.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맛을 보고 있냐면 다른 음식들을 맛을 보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온 음식이냐면 from 어디로부터 all around the world라고 하는 말은 세계 곳곳에 라는 뜻입니다. 이때 around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around는 어디 주변에, 도처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around the world는 세계 곳곳에, 세계 주변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ll은 부사라서 사실상 없어져도 상관없는 말인데, 이 all을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전 세계 곳곳에,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용어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때 같은 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taste라고 하는 말이 보이는데 원래 형태가 taste입니다. taste는 동사이죠. 동사로 맛을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는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인데,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바뀌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어형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study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study하고 공부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전에 이 동사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표시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모양이 studies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studies는 3인칭 단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과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의 모양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때 바뀌는 모양이 studies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studied라고 하는 또 다른 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study는 공부한다라는 것이고 studied라고 하게 되면 공부했다라는 지나간 시점,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모양이 studied이죠. 이거 말고도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이것과 함께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모양인 study에다가 3인칭 단수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동사입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이렇게 5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동사에 대해서 이 5가지를 항상 다 외우기는 너무 번거롭고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딱 3가지를 외우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study라고 하는 원래 모양, 원형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형태, 이거 하나에다가 두 번째로 과거형,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 분사형, 이렇게 3가지 형태를 함께 외우도록 하는데, 이걸 이름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3단 변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3단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자주 쓰이기도 하고, 이 3단 변화를 알면 이 동사의 모양을 바꿈으로 인해서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왕 외울 거면 5가지를 다 외우면 되는데, 이것이 단지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라기보다는 3인칭 단수형일 때는 s나 es를 붙이는 걸로 항상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또 현재 분사형도 항상 이렇게 ing로 끝나는 걸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은 동사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o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go의 과거형은 went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gone입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모양이 제각각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put 같은 동사들은 과거형도 put이고 과거 분사형도 put,
이고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스터디처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은 이런 꼴도 있고 그래서 동사마다 바뀌는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형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바뀌는 이 3단 변화만 잘 외우고 있어도 문법을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특히 오늘 봐야 되는 문법은 stud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을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study를 쓰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ing형을 따로 쓰냐면 이것이 각각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형, 현재 분사형을 함께 쓰면 진행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아라고 하면 현재형이죠. 시제가 현재형이고 여기에다 현재 분사를 함께 더하면 진행형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간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테이스트는 맛을 보다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맛보다가 아니라 현재 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비동사를 과거 시제로 해서 wer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그러면 맛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는 것이고 a라고 하게 되면 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가 함께 쓰인 것이 진행형을 만드는 기본 꼴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사인데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것 중에서 현재 분사형, 즉 ing형으로 쓰인 이 현재 분사형이 결합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고 이것이 함께 쓰였을 때 문장에서는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matches between delicious foods begin now. 아까도 봤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주어가 꽤 길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begin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match는 경기이죠. 경기인데 between이라고 하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어디 사이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사이에 중에서도 두 개 사이에일 때 between을 씁니다. 맛있는 음식들 사이에서의 경기, 이것이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음식이 경쟁을 하는데 경기 이렇게 해서 여러 경기들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atch라고 하는 이 명사에다가 복수형인 es를 붙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사이의 경기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I'm watching the first match. 나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법이 그대로 다시 나왔죠. watch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현재 분사형이죠. 그리고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나는 본다가 아니라 나는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경우는 좀 더 생동감 있게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할 때 그럴 때 보통 현재 진행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It is between two noodle dishes. dish는 접시라는 뜻이 아니죠?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요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두 개의 국수 음식들 사이의 경기입니다.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죠.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앞문장에서 가리키는 명사를 찾으라 그랬죠? 방금 여기는 the first match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 개의 국수 요리 사이에서의 경기입니다. Italy has about 350 different pasta dishes. 이태리는 까지가 주어이고 has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품사로는 동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350가지의 다른 파스타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아니고 이때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쓰인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약 한 350가지 정도의 다른 파스타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복수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es를 붙였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 전체 부분이 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목적어이겠죠. 문장 성분으로는 문장의 뼈대를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장 구조처럼 보입니다. 자, 이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칭으로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한 개의 나라니까 단수이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의 모양이 좀 특이하게 바뀐다 그랬죠? have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은 has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have를 쓰면 안 되고 has를 써야 되겠죠? Among them,
Spaghetti aglio e olio is really popular. 그것들 중에서 여기에 among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고 뜻은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었던 between하고 뜻이 똑같죠? between도 뭐뭐뭐 사이에라는 뜻인데 between은 보통은 두 개 사이에이고 두 개 넘어가는 여러 개 사이에일 때는 among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이에라기보다는 어디 뭐뭐뭐뭐 중에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어울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태리에 350가지 이상의 파스타 요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파스타 요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them이겠죠? 그것들 중에는 스파게티 알리오 에 올리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인기가 있습니다. 역시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is는 동사이면서 서술어이죠. 그리고 인기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장 성분으로는 보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이 스파게티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니까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서 쓰면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덩어리, 이런 부분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리고 really 같은 것은 부사이죠.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Aglio e olio means garlic and oil in Italian. 여기에 이탈릭체로 쓰여 있다, 그죠? 이탈릭체로 써 있는 것은 제목이나 이름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고 또는 외래어를 표시할 때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태리어니까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썼네요. 이 알리오 에 올리오라고 하는 것은 garlic and oil을 뜻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알리오라는 말이 garlic이고 에가 이태리어로 and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을 뜻하는 말이 올리오입니다. With just noodles, garlic, and olive oil, you can make a delicious dish. with는 뭐뭐를 가지고서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이죠. 단지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국수와 마늘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것만 가지고서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뭘 만드냐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이 can 같은 것을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 can은 능력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그랬죠?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당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죠. 1번 누르, 2번 garlic, 3번 올리브 오일.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것이 and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문법용어로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 나열할 때 쓰는 건데 이럴 때 사이사이에 and를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항상 and는 맨 끝에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태리의 파스타와 경쟁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donesia's famous noodle dish is mie goreng.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국수 요리는 바로 미고랭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apostrophe가 있다 그죠? 이때 apostrophe는 is를 짧게 축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뭐뭐뭐뭐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방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의라는 뜻의 소유격 apostrophe를 쓴 거네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국수 요리가 바로 미고랭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It means 라고 할 때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미고랭이라고 하는 명사,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겠죠? 그것은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뭘 뜻하냐면 볶음 국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네요. 미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에서 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랭이라고 하는 말이 fry, 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fried noodle이 되는 겁니다. 볶은 국수.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죠. 이때 it은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으로 따지자면 3인칭 그리고 단수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죠.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동사는 항상 모양을 바꿔야죠. 방금 여기에서는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네요. People enjoy adding different toppings to this dish. 사람들은 주어 즐깁니다. 서술어. 뭘 즐기냐면 더하는 것을 즐깁니다. 다른 토핑들을 더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디에다가 이것을 더하냐면 이 요리에다가 이때 to도 역시 전치사이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 요리에다가 각각 다른 토핑을 더하기를 즐긴다라고 하네요.
자, 이번 단원의 또 두 번째 문법이면서 정말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add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add는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ing를 붙였네요. 영어에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현재 분사가 동사에 ing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기에 있는 이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하지 않고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는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처럼 쓰이는 거, 명사화되어서 쓰이는 거, 이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꼴로 똑같기 때문에 보통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시오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분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루지 않고 중학교 2학년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동명사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화된 것이고 명사 비스무리하게 쓰이는 것이다 보니까 문장에서 해석이 될 때도 명사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동명사이고, 반면 현재 분사는 약간 형용사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죠? 현재 분사는 보통 비동사랑 함께 쓰여서 진행형을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되는 그런 진행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재 분사인 겁니다. 동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들어가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명사라는 것은 결국은 명사 비스무리한 것인데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죠?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들인데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문장 성분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이렇게 세 군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 ing가 들어있다라면 그것은 동명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나중에 복잡한 문장 구조로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분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동명사 같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일단 이 정도 개념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즐깁니다. 즐깁니다가 동사이죠. 이 문장을 만드는 주요 동사입니다. 즐기는데 무엇을 즐기냐면 더하기, 더하는 것을 즐깁니다. 뭘 더하냐면 다른 토핑들을 더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 그러면 이때 enjoy라고 하는 동사 바로 뒤에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뭐뭐뭐 하기, 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이때 adding은 동명사가 맞네요. 나중에 우리 사과에 가면 사과에서 부정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부정사인데,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묶어서 우리 문법으로는 주운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비스무리한 것을 주운동사라고 하죠.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 동사 비스무리한 것을 한 번 더 써야 될 때 주운동사를 쓰는데, 그때 쓰는 주운동사가 대표적인 것이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부정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 동명사이구나,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는구나, 그리고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단어를 보다 보면 ing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ing로 끝났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여기에 있는 토핑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닌, 얘는 그냥 명사입니다. 앞으로도 ing가 들어간 다양한 모양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 ing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You can add vegetables, seafood, and fried egg. 여러분들은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can도 역시 add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죠.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해도 됩니다. 야채를 더해도 되고요. 해산물을 더해도 되고요. 또는 fried egg, 우리 계란 후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A, B, and C. 병렬 구조가 또 나온다 그죠? 3개 이상 나열할 때 항상 이렇게 등위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3가지인데 vegetable에다가도 s를 붙였고 fried egg에다가도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는데 seafood에다가는 s를 안 붙였죠. vegetable과 fried egg는 1개, 2개 셀 수 있는 명사라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지만 seafood는 셀 수 없는 말이라서 여기에 s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명사에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그런 예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 때마다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With some chili sauce, you can make spicy mee goreng. with도 역시 전치사이죠. 뭐뭐 함께 약간의 칠리 소스를 가지고서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 미고랭을 만들 수 있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는 you이죠. you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can make 부분이 동사 부분이니까 여기를 서술어라고 부르면 되겠죠. 무엇을 만드냐면 매운 미고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 미고랭을, 을을 이런 걸 목적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것은 알겠는데 앞에 있는 with부터 source까지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덩어리를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 수식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파벳으로는 M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modifier였습니다. Try making your own 미고랭. 문장이 하나 끝났고 동사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명령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ry는 노력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시도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방금 여기에서는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시도하십시오. 자,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다 그죠?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ing를 붙였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죠? 이것이 현재 분사일까요? 아니면 동명사일까요? 해석을 해보면 어지간히 답이 나올 겁니다. 당신 자신의 미고랭 만들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이겠네요. 동명사라고 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바로 앞에 try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다 그죠? 그 동사 바로 뒷자리 이런 것을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왜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미고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되겠죠? Let's keep moving to the next match. 자, let's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let's는 뭐뭐뭐뭐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말이 let's입니다. 이렇게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의 종류 중에서 권유문, 다른 말로 청유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보통 문법에서 권유문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뭐뭐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keep은 동사이죠. 유지하다, 계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유지합시다, 계속합시다. 무엇을 유지하고 계속하냐면 또 나왔습니다. moving. 역시 동사 move에다가 ing를 붙인 꼴이네요.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해석을 해봤더니 움직이는 것을 계속합시다. 움직이기를 계속합시다. 그렇다면 이 자리도 역시 동명사이겠죠? 그리고 kee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이 making과 똑같은 자리이고 똑같은 역할이죠. 움직이는 것을 계속합시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다음 경기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합시다. 즉 다음 경기로 계속 넘어가서 봅시다. 이런 얘기겠죠.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어디로? Two rice dishes are waiting for us. 좀 전에는 국수 요리 2개가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쌀 요리 2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개의 쌀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역시 비동사에다가 ing 보인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2가지 문법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먼저 우리 비동사에다가 동사에 ing 붙어있는 이런 것을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여기에 있는 이 waiting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현재 분사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뜻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지간하면 해석을 통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쌀로 만든 요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wait는 그냥 기다리다 이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할 때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wait for 하면 누구를 기다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Paella has rice, meat and seafood in it. 여기에 빠에야 같은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L 발음은 거의 없는 셈 치면 되겠습니다. 빠야라고 하는 요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 쌀도 들어가고요. 고기도 들어가고요. and, 해산물도 들어가네요.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병렬 구조 또 보인다 그죠? A, B, and C 이런 것이 병렬 구조입니다. in it 할 때 이때 it은 대명사죠? 그것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인 빠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야 속에는 이거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빠야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have라고 쓰면 안 되겠죠? 3인칭 단수형인 has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씨푸도 있으면 이거 복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단수이다 복수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은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People cook paella in a large flat pan. 사람들은 요리를 합니다. paella를 어디다 요리를 하냐면 크고 평평한 팬, 이 팬 안에다가 넣고 요리를 한답니다. 팬 알죠? 우리 후라이팬 할 때 그 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로 따지면 large도 형용사이고 flat도 형용사입니다. flat도 팬을 꾸며주고 있고 large도 팬을 꾸며주고 있네요. 크고 평평한 팬.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문장 성분으로 한번 재밌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people은 주어이죠. 그리고 cook은 서술어입니다. paella를 요리합니다. 그러면 을 이런 것을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어디다가 요리하냐면 크고 평평한 팬에다가 요리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장 성분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The food's name comes from a word for this pan. 그 음식의 이름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단어에서 왔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팬을 위한 단어, 즉 이 팬에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이 음식 이름이 왔답니다. 원래는 요리 도구 이름이었던 것이 지금은 음식 이름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postrophe는 역시 뭐뭐뭐뭐의 라는 뜻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apostrophe였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은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고 재미난 현상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펜을 뜻하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에서 왔으면 역사적인 유래를 설명하는 건데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일 텐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시제를 현재 시제로 씁니다. 분명히 그 단어가 그 말에서 온 것은 과거일 테지만 그 음식 이름이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유래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정보입니다. 그럴 때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이 주어는 3인칭이죠. 그리고 이름인 것이니까 한 개니까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 만들어주는 거. 문법 계속 반복되고 있죠. 컴수에서 s를 살짝 지웠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s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본문 암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본문 암기보다도 암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실력이겠죠. Spanish people love paella. 스페인 사람들은 paella를 좋아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입니다. They even celebrate National Paella Day on March 27. 그들은 이라고 할 때 그들은 앞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말하겠죠. even 같은 말은 부사라서 없어도 상관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뭐뭐조차 라는 뜻입니다. 동사를 강조하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심지어 기념하기도 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였습니다. 뭘 기념하냐면 3월 27일에 파이아 데이 국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를 나타내는 말, 날짜 중에서 하루 단위일 때 이럴 때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 전치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을 쓰는 경우도 있고 in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in은 좀 긴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시간, 좀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at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그럴 때는 at을 써야 되겠죠. 21세기에 그럴 때는 in 쓰는 것이고 하루일 때 또는 요일을 나타낼 때 금요일에 그럴 때는 on을 쓰는 겁니다. Now it's time for Korean kimchi fried rice. 자, 이번에는 빠에야의 경쟁 상대 드디어 한국 음식이 나옵니다. 한국의 김치 볶음밥이 등장할 차례이네요. 자, 이제 이런 말은 역시 부사이죠. It is time이라고 할 때 이때 it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로는 대명사인데 대명사라면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it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명사 중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는 이런 특별한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특별하고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비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왔을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대명사 중에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없는 그런 특이한 대명사도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때 있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김치볶음밥이 나올 차례입니다. Many people like the harmony of kimchi and rice.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동사 그리고 서술어. 무엇을 좋아하냐면 조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엇의 조화이냐면 김치와 쌀의 조화라고 하네요.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김치와 쌀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김치와 쌀의 조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You can add other things too.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역시 can은 add라는 동사를 도와주고 있네요. 다른 것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to 같은 부사를 붙였으니까 이때 to는 also하고 같은 말로 뭐뭐뭐도 라는 뜻이죠. 다른 것들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도 더할 수 있냐면 adding bacon, cheese, and fried egg is a great choice. 자, 이 문장은 좀 특이하죠? adding bacon, cheese, and fried egg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adding이라고 하는 말이 첫머리에 등장을 했는데 이 adding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때 add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진행형을 나타내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동명사이겠습니다. 동명사라는 얘기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했으니까 베이컨과 치즈와 계란 후라이를 더하는 것, 더하기. 동명사 중에서도 방금 이 자리는 주어 자리였습니다. 베이컨도 넣고 치즈도 넣고 계란 후라이도 넣는 것, 이것이 멋진 선택입니다. A, B, and C 병렬 구조가 또 나왔다 그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베이컨도 있고 치즈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넣는 거면 이건 여러 개 넣었으니까 복수가 아닌가요? 복수가 주어라면 여기에 이 자리가 is가 아니라 복수형 비동사인 are로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아주 똘똘하고 당돌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는 베이컨, 치즈, 프라이드 에그가 아니라 이거를 더하는 것, ad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을 집어넣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이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a가 되지 않고 is라는 단수형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문법 시험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특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Maybe Koreans need a national kimchi fried rice day. 아마도 maybe 이런 거를 부사라고 했었죠. 한국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국립 김치볶음밥의 날. 이것이 한국 사람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까 스페인 사람들이 국립 빠에야 데이를 축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국립 김치볶음밥의 날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하고 있네요. What is your favorite dish from the Food World Cup? 무엇이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까? 요리는 요리인데 어떤 요리냐면 음식 월드컵에서 소개된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이런 것을 의문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는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품사와 함께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봤다, 그죠? 품사는 주로 무슨 사자로 끝나는 말이었고, 문장 성분은 무슨 어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히 복습하면 주어가 있었고, 주어 바로 뒤에 서술어가 있었고, 그리고 목적어도 있었고, 여기에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모디파이어도 있었죠. 품사와 문장 성분은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품사의 관점으로 단어를 가지고 뜯어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굵직굵직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문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품사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특히 여러분들은 3단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3단 변화로 하면 기본적으로 원형이 있었고,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를 3단 변화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오늘 함께 배운 개념이 동명사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배웠죠. 동명사도 역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똑같은 모양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에 가까운 것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비스무리한 것인데, 진행형을 만드는 데는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형을 만들 때는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만든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랬죠. 동사에 ing 붙인 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특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되다 보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핵심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